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충신 정성공이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 나라 왕이 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공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정치가 군인입니다. 동령왕국을 세워 국왕이 되었습니다. 예, 자는 명음이며 아명은 복송으로 일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호쿠마치입니다. 평생을 반청, 복명, 원등에 바쳤습니다. 국성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었으며 고향도 일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관련이 깊은 탓인지 일본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나가사키 히라도에서는 그의 탄생 축제를 열기도 할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인들이 당나라 현종 때 명장인 고선제에게 허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 혈통이면서 중국 대륙에서 밀려난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 대륙을 차지한 거대 정권에 대항하였으며 일본과 관련이 깊다는 점 등이 장제수와 비슷합니다. 중국의 아들 대만의 아버지는 명나라 말기의 관리자 해적이며 그 성이었던 정지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헤라도건 지금의 나가사키현 본사가와 시지자에먼의 딸인 타키가 마츠였습니다. 정성공은 일본의 히라도에서 태어나 7세 때 명나라 복본성으로 왔습니다. 이때문에 대만 유치 시기에는 내대 융합의 일환으로 대만섬을 처음으로 정복한 일본이로 선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인과 대만이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일본령 조선을 상대로 하였던 내선 일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성호의 중일 혼혈 혈통에 되게 잘 먹힌 편인 그의 어머니인 타카와 마치는 중견 사무라이 가문 출신의 것으로 보입니다. 타카와 가문은 현재도 일본에서 지역 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주 가문인 마츠우라 씨는 헤이안 시대부터 일본 열도에서 수군 해적으로 활약했던 해상 세력인 마츠우라토의 당주 즉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고려말을 외구의 거점으로 지목된 삼다가 스시마와 기섬 그리고 마츠우라의 역사를 전가했습니다. 히라도에는 에도 막부 이전까지 네덜란드 상인들이 교역하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해적 출신의 마츠우라 가문이 이곳에서 네덜란드 교역을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에도 막부가 세국 정책을 선포하고 히라도에 있었던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의 데이지마로 옮겨버리면서 히라도는 쇠퇴하여 지금 일본의 흔적은 없던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1623년 8월 정성공이 출생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날 대만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태풍 속에서 한 마리의 고래가 춤을 췄다고 합니다. 다음날 정성공의 어머니 마츠가 바닷가에 나오자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 마츠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다 산통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길에서 정성공을 낳았다고 합니다. 마츠가 정성공을 잉태할 때의 태풍이 바다에서 나타난 거대한 고래가 그의 봄으로 뛰어드는 꿈이기도 해서 정성공은 평생 고래를 자신의 수동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대만 바닷가에 죽은 고래 시체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단의 사망 이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복권상 아빠 안혜의 사실상의 지배자가 되어 왕으로까지 불리던 정기룡이 그제서야 자신의 동생 정지영을 히라도몬에 파견해 정성원과 타카와 마치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타카와 마치는 세남 뱀과 두 번째 아이 때문에 중무경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정지룡은 다른 동생인 정지아를 보내 타카와를 설득하는 한편 안되겠으면 정성목이라도 보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타카와는 출산된 정성목을 아버지 정지룡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지역은 이민이 빈번해 일본의 히라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등지 모두 중국의 하교 이민 사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이민도 활성화되어 남양 건너미 인도 차이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초국가적인 이민 활동은 공식적인 조국 무역과 한국의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사치품 무역 네트워크에 가담하여 동아시아 해역은 여러 세력이 겁축하는 혼돈의 해역이 되었습니다. 히라도의 거리에서 성장하던 정성목은 난데없이 정지룡의 공골과 똑같은 집에서 많은 병사들이 호의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7살이 된 정성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숙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림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시다른 동생들과도 어려서 지냈던 사이였기에 편지로 계속 교류하였습니다. 대만 외지를 비롯한 기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지룡은 자신의 장남이었던 호코마 최에게 3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타카와 마치가 정성목을 임신했을 때 정지룡 자신이 지어줬던 이름이었지만 정지룡이 중국에 건너가면서 쓰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큰 인물이 되라는 뜻으로 대목이라는 자도 내려주었습니다. 정지룡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언어를 배웠습니다. 자기 세력을 키운 데 반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정성홍의 육아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14세 때 수재에 합격하였습니다. 정성홍은 15세가 될 때까지 안혜의 정씨 가문 저택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정지룡이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반란군을 도발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고 중국인 유모와 계모 그리고 정지룡은 삼촌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정지룡은 당시 명나라의 관리이긴 했지만 이는 밀수와 해적지로 싸운 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명나라에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홍은 그저 아버지를 명나라의 충신이자 수군 제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높여주는 인물들이 아버지였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성홍의 혼란의 행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쪽 남명 정권은 군권을 장악한 정씨 집단에 의지하여 정씨에게 국성인 주씨를 주었습니다. 정지룡의 아들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정성홍의 이름과 국성야라는 시호는 여기서 유래합니다. 정지룡은 아들 정성홍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돈과 군사력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 즉 가문의 명예를 정성홍에게 얻고자 했습니다. 정지룡 본인은 자신의 무역 왕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양의 권위로 정지룡은 청나라에 항복하였습니다.
정성옥이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결국 거부당하였습니다. 정성옥 자신은 이탈하였습니다. 정진홍 청나라 조정이 남방 삼성을 관리해 줄 거라는 기대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정진홍을 베이징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정진홍은 정성홍에게 어렸을 때부터 유교 경제를 가르쳤고 무술도 가르쳤습니다. 정진홍은 그 이후로 정성홍의 충고를 다해 방청, 운동에 투신하여 결국 정진홍이 죽게 됐습니다. 1244년 명리 발라 이조선이 나뉘어 명나라가 멸망하였고 청군이 공격에 거세졌습니다. 정성홍은 이바지 정진홍과 함께 당황 주율건 남명의 제2대 황제인 윤무제를 옹립하여 청나라의 남정군에 대항하였습니다. 비록 1647년 정진홍이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정진홍은 아들인 정성공에 대한 회유 공작에 실패하여 참수당하였습니다. 이후 정성공은 아버지 권사력을 이어받아 함원 인고원으로 봉고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무역을 통하여 공개를 청당하는 한편 세진공의 자기와 철강, 복권, 광동, 삼성의 더덕을 하사하겠다는 청나라의 회유를 거부하고 맹공을 퍼부 1659년 장강을 거쳐 올라가 진강을 비롯한 강남의 여러 거점을 점령한 다음 명나라의 고도의 남경까지 진격하여 호위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애초에 아버지 정진홍이 회유에 이끌려 청나라의 통한은 육성되었기 때문에 정성공에 있어 청나라에 대한 항복은 선택지 없었습니다. 당시 정성공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대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휘권을 활용해 상암도 들을 권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에서 그의 이윤을 거둬들이고 부흥군을 부양하여 무기를 공유하였습니다. 사면 전투를 지휘해 청나라의 서군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선덕에서 광동에 이르는 동쪽 연해의 주민을 내려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정시 명나라 부흥군이 연해 주민과 보국도 통상을 할 수 없도록 청야 작전을 하였습니다. 정성홍이 육상 기지를 상실하자 그의 무역 네트워크는 곧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성홍은 계지적인 명나라 출신 함령들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이 군기를 어설프게 잡았습니다. 즉 농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사형하여 엄하게 군기를 잡았습니다. 잘 나갈 때 이렇게 군기를 잡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점 전황이 나빠지면서 이런 군기 잡기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정성홍은 반청 공명을 위해서 본토의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군기를 엄하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부하들 몇 명이시 당연한 휘하 병사들이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때 약탈을 허용하기 이르렀습니다. 결국 상황은 개판이나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에 군정의 불만을 사게 되어 반란 사태가 일어나는 통에 곧 청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진강을 비롯한 주요 점령지를 모두 버린 채 복권성 해안가의 근거지인 근본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성홍은 평생 명나라 보호운동에 바쳤습니다. 명나라의 도비였던 남경을 거의 되찾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7세기 중반에 대륙에서 명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세상의 만주적인 시험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정성홍은 청나라 해연 봉쇄로 인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명나라 부흥을 위한 장기적인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 거점으로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대만을 날았습니다. 전염병 11월 4월 정성호는 대만 섬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는 대만의 반네덜란드파 대만 원주민 및 한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봉기하여 네덜란드 제국 세력을 공격해 질란디아 유시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의 지원군도 개파해 인프라를 통째로 빼앗았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의 질란디아 유시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란디아 유시 성벽이 네덜란드 공격에 핸디캡이 되면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청나라 4대 성조 강희제는 정성호의 대만 정복에 맞서 동쪽에는 고개성의 백성들 해안에서 20km 떨어진 내륙으로 옮기고 그 이상 넘어서 바닷가 가까이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한다는 청계령을 내렸습니다. 이 청계령을 제외한 것이 정성호의 바로 청나라에 들어간 항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섬에는 네덜란드인들이 남겨놓고 간 농장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농려도 있었기 때문에 정성호는 어떻게든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만명의 이대에 함정했던 영무제는 정성호를 자신의 부마로 삼고 싶어 했지만 황녀가 없어서 대신 국성인 주씨를 하사했습니다. 그래야 정성공은 국성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서양에서는 국성녀라는 별명이 남명국 방언 발음인 국성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족들과 이들과 공생하던 원주민들은 정시 세력에 흡수되었습니다. 동명왕국은 유화 정책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들지 못한 대만 원주민들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도 왕국을 통해 대만 원주민들과 교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농사, 중국말, 사냥, 덫이나 옷 등의 물건 제작을 가르쳐주는 등 적당한 주변의 관계를 맺어 이들이 협조를 통해 청나라에 대한 항쟁 체제를 꾸렸습니다. 1661년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영토까지 침범하여 그로 인해 정치세력과 남북의 평포적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다도 왕국의 전사였던 대만 정부지역 주시절의 파파라조 아테케 가오정이 정성호의 운동으로 파견된 두 장군의 매복전술에 죽었습니다. 정성호 원주민들을 좀 더 세력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반항하는 원주민들을 사람에 학살하거나 세력권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색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사고 정치세력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살옥사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단 정성호는 정성공 자신이 세운 동명국을 세우면서 청나라와는 독립정사의 제도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 원주민들에게 한적인 유교 문화를 이식시켰다고 합니다. 이상 명나라 말기에 충신 정성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성공이 대만에 건너가 동명국을 세워 왕이 되는 과정도 알아봤습니다. 당시 정성공이 일본에서 태어나 당시 일본과의 대만과의 관계가 요즘도